우리는 왜 더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는 늘 좋은 말만 하려고 애썼습니다. 상대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말끝을 낮추고 괜히 기분 상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불편한 이야기는 최대한 부드럽게 돌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사이가 이제는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괜히 바쁘지 않을까 싶어 내려놓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를 했던 걸까? 내가 너무 앞섰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솔직했던 걸까? 좋은 말만 하려고 했는데 왜 마음은 더 멀어졌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 칭찬은 사람을 살린다. 긍정적인 말은 언제나 옳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작은 성취를 해도 크게 칭찬했고, 배우자가 무언가를 해내면 진심을 담아 말했고,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도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칭찬은 상대의 행동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말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여전히 평가입니다. 평가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평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김불례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늘 사람들이 찾는 분입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집을 찾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자식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망친 건 아닐까?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참아야겠지. 이 말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다. 너 아니면 그 집이 어떻게 굴러가겠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김분례 어르신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친구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누구도 그녀의 외로움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녀가 혼자 감당해온 시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듣고 싶어서 속마음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이해받는다는 것의 무게, 이해받는다는 것은 해결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는 확인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속상했을 것이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은 상대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능력을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칭찬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서 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웃고 넘기겠지. 내가 아기가 없는 걸 아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느낌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박종수 어르신은 아내가 복지관에서 작은 상을 받아온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 뒷바라지에 바빴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글쓰기 수업을 듣고 처음으로 상장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상장을 펼쳐 보이며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수 어르신은 쑥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주는 상 아니야. 뭐 그렇게 유난이야. 그 말은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상장은 아내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은 첫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작은 성취 하나에도 존재의 무게가 담깁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는 말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나는 더 힘들었어. 김영철 어르신은 동생이 사업 문제로 힘들다고 털어놓던 날을 떠올립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영철 어르신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말이야, 예전에 부도 나서 길거리 앉았어. 그때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동생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내 고통을 꺼내는 순간 대화의 중심은 바뀝니다. 상대는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고생은 다릅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따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비교합니다. 그 순간 공감은 사라지고 경쟁이 남습니다. 세 번째,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은 위로처럼 보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다들 비슷하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특별하지 않다. 이 정도는 말할 가치도 없다. 예순 이후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괜히 서럽고 작은 서운함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다들 그렇다는 말로 묶어버리면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가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고 괜히 더 약해질까봐 걱정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해결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원해서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예순 이후의 관계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걸려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 작은 인정 하나,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언제 관계를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 하나, 그 다음에는 말하지 못한 한마디,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연락.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을까?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해해주면 되지. 하지만 관계는 의도보다 느낌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말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어른의 사과는 관계를 낮추지 않습니다. 이수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선물을 보낸 뒤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괜히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선 건 아닐까? 혹시 내 방식이 상대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짐이 되었을까 걱정이 된다.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사과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자존심보다 먼저 두는 선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괜히 먼저 사과하면 약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설명보다 인정으로 풀립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후배에게 조언을 건넸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습니다. 좋은 뜻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다. 좋은 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려던 말이었는데 혹시 불편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풀렸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이어지기보다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감을 기술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어떤 단어가 더 따뜻할까? 하지만 공감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내 경험을 끌어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관계를 살립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들어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받아들이는 말의 깊이. 강순자 어르신은 딸과 의견이 크게 달랐습니다. 집을 새로 꾸미는 문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더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열립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존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해도 됩니다. 그럴 수 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된다. 이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 속에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고, 서운해도 그럴 수 있다고 넘겼고, 억울해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마음은 잘 읽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말을 가볍게 넘기면 괜히 더 서운하고 누군가 내 기쁨을 축소하면 괜히 더 허전해지는 이유가 그건 우리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 관계는 큰 사건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비교, 가볍게 던진 농담, 설명하려는 태도. 이 작은 조각들이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해결책을 주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다. 누군가가 작은 성취를 말할 때 겸손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만큼 노력했구나. 누군가가 서운함을 표현할 때 방어하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 말들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이제는 이 말을 자신에게도 건네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참 많이 버텨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밤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도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관계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배우는 사람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평가 대신 이해를, 설명 대신 인정을, 비교 대신 공감을, 그리고 그 따뜻함을 가장 먼저 나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세월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로 남기를 바랍니다.